네, 안녕하세요. 10월 마지막 주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증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넷째 주에 한국 마감 어땠나요? 개인분들의 레버리지 물량이 지속적으로 청산되면서 약세가 지속되었는데요. 다행인 부분은 코스피가 2300포인트를 밑도는 구간에서 외인 선물, 기간의 현물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심리가 냉각된 상황으로 실적 발표들은 개별 주식 변동성은 높아질 수 있는 부분 여전히 유의가 필요하겠죠. 변동성이 심해지는 시장 현상은 최소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동 전쟁, 국가 간 정책 발표, 실적 발표 이런 것들에 주목해보며 유연한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단기 반등 가능성 그리고 반발 매수세 유입을 기대해볼 수 있는 위치의 증시는 도달 중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요. 우리들의 이성적인 선택지는 3개입니다. 일단 증시 반등에 분할 매도하며 현금을 확보하는 것. 현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당연히 현금을 확보하셔야겠죠. 단기 차익을 노리고 들어가셨던 분들은 단기 차익 전략 실행으로 두 번째 전략을 실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저점 공포 구간으로부터 현금이 많은 분들은 단계별 분할 매수 및 포트폴리오 재편성의 시기로 활용해 볼 수 있겠죠.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투자자분들에 한해서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늘 강조드리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 중장기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그리고 여전히 더 성장할 수 있는 국가, 기업 위주로 투자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선택이니까요. 그런 우량한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업들 위주로 당연히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기업들을 살펴보기 전에 주가 지수를 확인해 봐야겠죠. 나침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보고서 움직이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 1봉의 경우 1번 포인트, 2번 포인트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은 포인트 숫자 도달을 했는데요. 일단 첫 번째 2290포인트로 제가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저는 최대 2210에서 2050포인트까지 열어두고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는 오늘날의 자리 과매도 영역에 진입해 있는 상태에서 단기 반등을 기대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만약 무너진다라고 하더라도 이 구간에서는 충분히 안전마진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1봉입니다. 2차 주요 지지 밴드 이 근처에 코스닥이 도달했습니다. 만약 무너진다면 700포인트 초반까지 기다려 보셔야겠죠. 다만 제가 이 2차 주요 밴드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과매도 영역 근처에 있기 때문에 단기 반응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짚어드린 거고요. 만약 여기서도 특이사항이 발생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브리핑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이성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특별히 떠올리시기보다 이럴 때는 소거를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1번 정치 테마주 투자 당연히 안 되겠죠. 2번 내러티브 모멘텀 투자 이것은요 지수가 우상향 혹은 이동평균선이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펼쳐졌을 때 가능한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펀더멘탈 투자 펀더멘탈 투자야말로 지금 필요한 거죠. 숫자야말로 우리들의 신뢰도를 높여줄 수 있고 수급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이니까요. 다음으로 기존 주도주 재투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내어 주도주의 생로병사에 대해서 유익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지금은 2차 전지나 로봇이나 투자하기 어려운 시기다. 이렇게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글로벌 주도기업 투자 이건 역시 가능하겠죠. 아무리 어려워도 맥도날드는 가고 코카콜라는 사먹고 유튜브는 보고 이런 것들을 떠올려 본다면 구글, 애플, 맥도날드, 코카콜라 이런 기업들에 대한 투자는 유효하니까요. 지금 한국 기준으로는요. 글로벌 주도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AI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실제 숫자가 좋아지고 있는 곳 어디죠? 반도체죠. 그렇습니다. HBM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투수입니다. 여전히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시대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3분기 자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은 생성형 AI 주도권을 쥐고 다투고 있고 이를 위해 막대한 컴퓨팅이 필요해지고 여기에 돈을 아낌없이 쏟아붓는 상황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AI 서버,
반도체 생성형 AI에 대한 언급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할지라도 AI 서버에 대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GPU로 컴퓨팅 변화의 주도권을 쥐고 반도체 하드웨어의 성장을 핵심축으로 시장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든 구글이든 어느 회사가 되었든 모두 엔비디아의 물량을 기다리고 있죠. 이제까지 발생했던 모든 테크 사이클을 다 통틀어봐도 미국의 7대 메가캡들이 전부 참전한 사이클은 없었습니다. 또한 HBM이 수주 베이스, 가격 프리미엄이 형성된 사이클이 없었으며 삼성전자가 이렇게 위기감을 느꼈던 사이클도 없었습니다. 결국에 AI 반도체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한 테크 사이클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것을 모두가 기대하고 있고, 실제 재차 상승을 시작한 코스피 12개월 선행 주당 순익 실적 장세로의 전환이 지속되는 상황을 의미한다 라고 그때 이야기 드렸었죠. 결국 시장이 회복된다면 중심은 반도체로 전개될 전망입니다. HBM 메모리는 AI, 딥러닝 등에 이용되는 가속 컴퓨팅 및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사용이 되고 AI 기반 첨단 기술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죠. 즉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슈퍼컴퓨터, AI, 머신러닝, 시각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가속 컴퓨팅은 엔비디아의 AI 슈퍼칩으로 제공됩니다. 엔비디아가 최근에 공개한 차세대 AI 슈퍼칩 H100 기준으로 HBM을 보면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제품들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AMD 그래픽 장치에 HBM 메모리를 탑재했고 현재 기준으로 엔비디아와 AMD의 이 칩에 HBM3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HBM 가격은 일반적인 D램보다 2배, 3배 비싸고 AI 수요 급증에 따라 HBM 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실적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죠. 실제 HBM3 가격은 23년 상반기에 이미 5배 이상 상승해 하이닉스에 상당한 이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용하는 챗GPT에 탑재되는 엔비디아 A100에 SK하이닉스의 HBM이 탑재되고 있고 차세대 엔비디아 GPU인 H100에도 하이닉스의 HBM3가 적용되었습니다. HBM 5세대 제품 HBM3E도 엔비디아, AMD,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샘플 입고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즉 AI 사이클 덕분에 성장할 수 있는 HBM 섹터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구원투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이 더 좋았던 이유는 현재 HBM3를 대량 생산하는 곳이 전 세계에서 하이닉스가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특히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잘 모르는 기업을 파고들어서 2배, 3배 이런 허황된 수익을 기대하기보다 주도 산업, 빅테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그런 곳에 어깨에 올라타 있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산업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간단하게 2개의 기업을 보고 있는데요. 애플 그리고 구글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애플도 워낙에 훌륭한 기업이긴 합니다만 사실 AI 주도 사이클에는 조금 늦었죠. 그러한 명분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태까지 애플 투자가 틀렸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80억 지구촌 인구 중에서 40억 인구가 애플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중에 10억 명이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죠. 애플의 유저는 실로 어마어마합니다. 그런 애플이 자신의 모든 제품군에 AI를 적용한다라는 것을 발표했으니 이것이 실제 실현만 된다면 애플의 영향력 더욱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애플이 잘하는 커스텀 반도체 역시 자율주행 칩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근거로 저는 애플 투자를 이어나갈 생각인데 역시나 차트에서 우리들이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지 그것이 문제죠. 곧 있으면은 과매도 영역 근처에 다시 한번 진입할 예정입니다. 1차 153에서 157달러 주의 깊게 보셔야 되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 라고 하더라도 안전마진 146에서 148달러 기대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구글,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 이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구글의 경우 최근에 실적 이슈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실적 예상치가 이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실제 실적 발표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이 정도에서 발표를 했어요. 실제 따지고 보면 실적이 내려간 게 아니고 그냥 기대치에 못 미쳤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실적은 좋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적 이슈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여태 구글에 투자하지 않았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기회죠. 1차
117에서 120달러 보고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한다면 105.8에서 109달러, 러프하게 110달러까지 볼 수 있겠네요. 오히려 저평가 받을 수 있는 주가 급락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고, 이 구간이 온다면 당연히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삼성전자 일봉입니다. 고점을 낮추는 패턴에서 저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큰 급락만 없고 64,900원에서 65,500원 요 정도만 유지해주고, 뭐 내려간다라고 하더라도 63,500원에서 64,2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 뭐 이 구간에서만 움직여준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 향 HBM 장비 기업들에도 괜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112,000원에서 114,000원을 지지 영역으로 제시드렸었는데, 해당 구간을 1, 2, 3, 4, 5, 6 6번이나 지지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저항으로 설정해둔 128,000원에서 13만원은 또 돌파하지 못했고 다시 내려온 상황인데요. 하이닉스 역시 이 박스권 구간에서만 안전하게 움직여 주더라도 하이닉스 향 HBM 소부장 기업들에게 또 좋은 모멘텀 유지가 될 수 있겠죠. 지금 현금을 잔뜩 쌓아놓고 기다리시고 계시는 분들은 오히려 애플이나 구글처럼 확실한 가격대, 확실하게 제재받을 수 있는 영역을 유의깊게 관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주식만 보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HBM 섹터 위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연말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대주주 세금 회피 물량이 나오는 경향이 또 있고, 외인 역시 연말에는 빠져나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조금 11월 중순까지는 보수적으로 시장을 관찰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겠고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는 퀄리티 주식, 미국 주요 기업, 반도체 섹터 위주로 브리핑 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 라고 할지라도 늘 항상 꼭 당부드리며, 일부 수익 실현 진행하면서 현금 여유롭게 유지하시기를 강조하고 권유드리는 이유는 내년과 후년 이익을 반영해서 주가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기 급등 시에는 차익 실현을 꼭 하시면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실제로 유리하기 때문인데요. 잠시 쉼표를 찍고 덜어내고 비우는 것 또한 투자의 일부죠. 비워내야 차오르고 깊어지며 멀리 보며 더 힘찬 걸음으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초심, 원칙을 지키며 건전한 주식 투자를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식 투자 행복하려고, 조금 더 잘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왕이면은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평화로운 한 주 되시기를 바라고요. 앞으로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주토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